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입니다. 왜 별일 아닌 증상에도 잠을 설치는지, 왜 검사 결과가 괜찮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지, 왜 건강 정보만 보면 더 불안해지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아도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채널은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의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곳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은 건강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삐걱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잠들기 전 어딘가 뻐근한 느낌이 옵니다. 젊었을 때는 무시하고 지나갔던 신호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과 그 신호에 온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작은 통증 하나가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느껴지는 둔한 통증, 며칠 전에는 없었던 피로감, 갑자기 눈에 띄는 몸의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걱정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나갔던 증상이 침대에 누우면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손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갑니다. 검색창에 증상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답들을 마주합니다.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다는 글보다 심각한 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글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혹시 놓친 건 아닐까? 혹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인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그 순간 내 몸도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까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부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던 검사 결과가 갑자기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이 질문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점검하고, 낮에는 어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몸이 어땠는지 되새김질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감시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에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주의하라는 항목이 하나둘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통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합니다. 이 피로가 무엇의 시작은 아닐지 예측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우리는 미리 경험합니다.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이 실제가 됩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실제 통증보다 마음속에서 키운 불안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병보다 우리의 하루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고 피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쉬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의 재료가 됩니다. 건강 정보를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중 가장 나쁜 가능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괜찮을 확률이 99이고 심각할 확률이 하나라도 우리는 그 하나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놓치는 것보다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동 방식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떤지, 내일은 어떤지, 어제와 비교해서 나아졌는지 악화되었는지. 이 확인 작업은 안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몸은 완벽하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괜찮았던 부위가 오늘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며칠 잊고 지냈던 증상이 갑자기 다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걱정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이 순환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걱정하느라 지칩니다. 불안해하느라 지칩니다. 확인하고 검색하고 비교하느라 지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몸 상태가 정말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것이 걱정이 건강을 망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걱정은 몸의 면역력을 낮춥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화를 방해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두통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질병이 아니라 걱정이 만들어낸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모두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에 생긴 두통도 진짜 두통입니다. 불안 때문에 생긴 소화불량도 진짜 소화불량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과 걱정을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걱정은 우리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을, 불안하다는 것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인정하는 것과 불안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걱정이 든다고 해서 그 걱정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예측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바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걱정이 실제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불안이 만들어낸 상상인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플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그냥 두통입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심각한 병의 신호일 가능성보다 일상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작은 증상에 즉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걱정이 지금 내 몸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가? 걱정이 나를 병원에 가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도움이 된 것입니다. 걱정이 나를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나를 밤새 뒤척이게 하고 하루 종일 몸만 확인하게 하고 일상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움이 아닙니다. 걱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병원에 갔다면, 검사를 받았다면, 의사가 괜찮다고 했다면 이제는 믿어도 됩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 확신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을 확보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보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건강정보는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계속 소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하는 것은 거의 항상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검색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불안을 달래려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밤중에 건강 검색은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그럴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주변 사람의 병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병이 나의 병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몸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몸을 돌보려면 먼저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몸을 지키는 관심과 몸을 해치는 집착은 다릅니다. 관심은 몸의 신호를 듣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집착은 몸의 모든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소진시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적응합니다. 균형을 찾습니다. 물론 때로는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오면 그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견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고통까지 미리 껴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덜 조바심이 납니다. 덜 불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의 신호를 해석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호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몸이 보내는 일상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신호, 쉬어야 한다는 신호, 물을 마셔야 한다는 신호. 이런 신호에는 불안이 아니라 돌봄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정보와 거리를 두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검색하지 않기, 증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만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불안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색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여러 번 혈압을 잽니다. 이런 습관들이 안심을 주는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습관이 불안을 키운다면 의도적으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3번을 1번으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리 없이 사는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하루. 특별히 아프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 이런 기준을 가지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지금 내 몸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오늘 하루 내 몸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은 무엇인가? 내가 몸에게 고마워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 잘못된 것, 걱정되는 것에서 있는 것, 작동하는 것, 감사할 것으로.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걱정과 함께 살아왔다면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덜 걱정해 보기. 지금 이 순간만 몸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 보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삶이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철저한 관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번 두려워하며 서 있을 수도 있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담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몸이 무엇인지, 늙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두통이 줄어듭니다. 덜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덜 걱정할수록 더 건강해진다니.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걱정은 몸을 지키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심과 돌봄이 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평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어떤지 확인하는 대신 잘 잤다는 것에 감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몸의 신호가 느껴질 때 즉시 걱정하는 대신 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면 잠시 쉴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뻐근하다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몸이 잘못된 것들을 세는 대신 잘 작동한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폐가 숨을 쉬었습니다. 다리가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손이 필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눈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귀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몸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몸을 적처럼 대하면 몸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긴장하고 경직되고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몸을 동반자처럼 대하면 몸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더 잘 작동합니다. 물론 몸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몸의 방식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내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체념과 다른 점은 여기에 온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념은 차갑습니다.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따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왔기 때문에,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였기 때문에, 이 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걱정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성격이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걱정이 아니라 돌봄에서 나오는 관심이 됩니다. 집착이 아니라 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것, 서두르지 않는 것,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젊었을 때는 몸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것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은 닫혀있는 것입니다. 이미 최악을 상정하고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자세로 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두려움 없이. 그러면 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쉬어야 할 때인지, 움직여야 할 때인지, 따뜻한 것이 필요한지,
시원한 것이 필요한지, 혼자 있어야 할 때인지, 사람들과 있어야 할 때인지. 이런 신호들은 미묘합니다.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의 소음에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야 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있겠다는 의도.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미래의 걱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조금 흐려집니다. 지금, 여기, 이 몸, 이 순간. 이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미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 때문에 현재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실제로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느라 쓴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걱정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걱정하는 것.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때로는 다시 걱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걱정은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에 빠졌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걱정했다고, 또 불안했다고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숨을 쉬면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걱정에 빠져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얻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얻는 평온함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도 믿어야 합니다. 몸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배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와도 몸은 계속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회복하려 합니다. 살아가려 합니다. 이 살아가려는 힘을 믿는 것. 이것이 건강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표도 아닙니다. 건강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잘 맞고,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동반자와 잘 지내려면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 실제로 우리를 괜찮게 만듭니다. 몸도 마음도. 덜 걱정하는 것이 몸을 더 돌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걱정은 몸을 지치게 합니다. 평온함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걱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신뢰를 채워 넣으세요. 내 몸에 대한 신뢰, 내 자신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신뢰. 걱정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가? 만약 돕지 않는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숨을 쉬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해도 아파도 늙어가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을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날입니다.